자, 벌써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2023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지난 것을 잘 정리하고 비워내야 또 새로운 것들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컨테너표 2023년 정리함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정리함을 함께 열어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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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2023년 정리함을 열어볼 텐데 그 전에 세 분은 뭐 정리하고 싶은 것 혹은 아직 비우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교수님. 뭐 저야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니까요. 일단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처리는 빨리 비워야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운다기보다는 저쪽에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일들이 잘 정리되도록 비워줘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비워두는 게 저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좋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빨리 비울 생각으로 지금 일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나이가 40이 이제 후반대, 본격적인 진짜 후반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인생 2부 2막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뭔가 이제까지 시행착오했던 것들을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요 정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물건 정리가 아니라 이제 마음 정리인데 제가 하는 일이 상담이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상담에 관련된 여러 수련을 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이쯤 돼서 돌아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갈등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해마다 이런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1년이 지나서 이맘때쯤 되면 또 제자리에 와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른 건데 저는 대출금 정리를 빨리 하고 싶거든요. 계속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엔 그 빨리 정리해서 그걸 좀 다른 것들로 좀 잔고가 채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정리하고 싶은 것, 비워내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제대로 정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무래도 익숙한 공간이라고 하면 집이겠죠. 공간이라면 아무래도 한자로 먼저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공이라면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간이라면 이제 사이사이, 그러니까 사이사이 비어 있다는 의미니까 지금 저희들이 앉아 있는 사이사이 비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면 간, 그러니까 사이사이를 구축해 주는 게 바로 벽, 그다음에 바닥, 그다음에 천장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형태와 공간. 그러니까 하나는 채워진 거고 하나는 비워진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는 유형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지금 공간은 무형적인 거죠. 이제 그 무형적인 곳에 이제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비우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앉아 있는데 이 테이블은 채워져 있는 거지만 채워버리면 비워져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잘 조직해 나가는가가 집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뭐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있고 또 개인의 개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집이라는 개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집이라 그러면 가족끼리 올손도손 단란하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이라 했지만 이제 코로나 때 더 고착화된 게 근무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온라인 쇼핑도 발달이 되면서 1인 사업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게 작업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경계가 무너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분 우리 김은영 선생님이나 오정혜 선생님 하시는 채워주고 비워주고 또 심리적인 환경의 심리라는 이런 부분에 아무튼 이 많은 변화 또 그런 자문 그런 요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람들은 집이 기존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습관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집에 내가 현재에 맞게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뭘 주로 하세요?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물어봐요. 이 방의 용도를, 주제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초점을 좀 그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공간을 어떻게 나눌 때 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뭐에 내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 성격을 딱 먼저 규명을 해야겠네요. 네.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건지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러 가시면 집에서 나는 쉬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집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 섞여 있는 공간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다못해 벽 하나만이라도 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보이지 않는 결계를 쳐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는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심리학적으로. 네, 그 공간.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심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결코 물리적 공간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심리적 공간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구성 성분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공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심리적 공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여유예요. 마음의 여유는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치적으로 마음의 성분을 알기도 하지만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어떤 뭐 책을 읽거나 상담이라는 조력을 통해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하면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공간은 곧 마음의 여유인데 예. 저는 또 그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빨리 그 대출금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물리적인 거와 심리적인 거는 항상 별개라고 안 했잖아요. 별개라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아까 정리라든지 건축상에서의 공간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심리가 물론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연습되어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 더 그 윤기 있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심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 훨씬 더 윤기 있게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 대표님은 그 정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간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사해서 기존에 살던 집하고 구조가 완전 바뀐 경우 그럴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한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익숙함에 나는 못 버려. 근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그걸 맞춰줄 거는 같아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집은 들어갔을 때 편하고 다 같이 쉬고 싶은 공간. 그러니까 엄마도 쉬고 아이들도 쉬고 남편도 쉬고 그러니까 집이 모델하우스처럼 너무 깨끗하고 완벽한 집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 누가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그걸 하는 사람이 힘들죠.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게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리 그러면 끊임없이 집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이제 많이 중점 두는 건 뭐냐면 거실이 조금 흐트러져도 과히 크게 흐트러져 보이지 않게끔 가구 배치를 좀 달리하거나 이 집에 필요 없는 물건, 그러니까 빈도수가 조금 차이 나는 물건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외부로 좀 빼서 우리가 베란다를 가가지고 야, 니네 집 정리 안 됐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맞춰 놓기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정리정돈이 어렵나요? 난 정리정돈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평상시에 그냥 정리정돈 하는 스타일인데 정리정돈이 어려워하는 분들의 특징이 따로 있어요? 정리정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저기 빈 공간이니까 내가 넣어둘게.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디다가 뒀지? 못 찾고. 응. 그러시는 분들도 그러면 있고. 또 못 찾으니까 또 새로 사고. 그러니까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똑같은 물건들이 곳곳에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그 익숙함을 가장해서 못 버리는 물건. 나중에 또 하나는 언제 쓰겠지? 언젠가 쓰겠지가 제일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공감이 되네요. 이거 이렇게 들다가 언젠가 쓰지 않을까? 여자분들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애 낳기 전에 입었던 옷 이렇게 꺼내놓고 살 빼서 입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건축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우리가 레이아웃이라 그러는데 하는 게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은 예를 들면 창문이 있다. 지금 보고 계시면 창문이 있으면 창문의 아침과 저녁의 빛, 뭐 이게 조경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테이블을 어떻게 놓을까, 직각으로 놓을까, 평행으로 놓을까 그게 다 달라지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채우고 비워두는 관계에서 그 좋아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분명히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자기가 손만 붙이면 할 수 있는 뭔가 익숙해져 있는 그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그런 애착,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나 쓸모없는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를 미래에 불확실하니까 자꾸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 경험인데요. 일본 유학을 했을 때 그 일본의 그 어르신들 주택을 조사하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70년대에 쓰던 그 플라스틱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가지죠. 네네. 깨어졌는데도 안 버리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플라스틱 제품이 혁신적이고 최고의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쓰던 최고의 상품과 자기가 애정에 담겨 있는 제품을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로 보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막 정리를 못 하시는 경우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식, 냉장고에 약간의 유통기한이 지난 거 먹어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냥 놔두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막 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버려도 괜찮은데 내가 왜 이런 거를 안 버리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세이신데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 노인분들은 물건을 버리는 거, 음식물 같은 거 버리는 거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게 어머니가 6.25를 경험할 때 주변에서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음식은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간직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는 변했지만 그때 각인된 그 의미는 이 노인들에게 버려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좀 버려도 될 만한 거를 못 버리고 그냥 쌓아놓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이라는 게 각자의 기준, 또 성격, 뭐 이런 것들 다 질서,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리하고 비워야 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꼭 비워야 할 때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건을 찾느라 버리는 시간이 뭐 몇 년이 된대요.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그 물건을 못 찾아서 물건을 또 사게 되는 금전적인 손실. 일단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있고. 네. 그리고 쓸데없는 물건으로 계속 차여져 있으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나면 예전에 사담이지만 정리를 이거 할 때 남편 모르게 하신 집이 있었어요. 돈을 숨기는 거예요? 남편 모르게 자기 그냥 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그 남편분이 생각보다 이제 빨리 오셨어요. 오셨는데 표정이 이게 저희도 되게 당황했거든요. 남편 표정이 지금 교수님 표정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황한 표정이셨는데 이렇게 집을 전체를 한번 그냥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나중에 표정이 이렇게 풀어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 거실이 이렇게 넓었어. 아내분한테. 제가 정리를 못하면 손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나한테 손실이 되고 우리 집 전체를 봤을 때 공간적으로도 손실이 되고 그리고 크게 조금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돈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전적 손실이 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걸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 물건을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를 내가 버려야 돼? 라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버릴 만한 건데 아니야. 나중에 이거 쓸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이런 예 말고도 디지털 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 자료 만든다고 PPT 만들고 재수정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디지털 공간 안에서 저장을 하는데 그걸 지우지 못하고 계속 쌓였다가 결국은 메모리 양이 부족해가지고 한꺼번에 지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기저에 보면은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리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불안 심리가 이렇게 되는 불안 심리 그 더 밑에 보면 그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고요. 성장 환경, 그 발달하는 과정, 부모의 영향도 받고 그 가정 환경 속에서 그 발달 과정을 통해서 있는 영향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이제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의 과제를 만들어내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을 작업을 하고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이제 그런 거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한번 데이터를 날린 적이 있어서 박사 논문 할 때 그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꼭 3번씩 저장하거든요. 여기 이제 분산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이게 아까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부정적으로보다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결국은 자기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서 이게 비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꼬인 복잡한 걸 비우는 거거든요. 어떤 자기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뭔가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이게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건축에 있어서도 저는 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움이 없으면 체움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제주도의 전통 건축을 예를 들면 빨리 이해하실 건데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공유 공간, 완충 공간이라고 하시는 마당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마당을 공유함으로써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공유, 시각적인 공유와 경제적인 공유와 또 어떤 가족관이라는 어떤 그 이 관계를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개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관조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비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움을 중심으로 해서 상방이 연결이 되고 또 뒤에 여성의 공간이라고 하는 은밀한 공간이 안티하고 연결이 되는 그게 다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또 밖으로는 우리가 이문관이라 그러죠. 올레를 따라서 연결되는 그게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시에 비움이 없으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비움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에서요? 예, 도시에서 비움이라면. 공원. 예, 숲 맞습니다. 숲, 공원. 유럽에서는 이제 광장, 우리나라에서는 광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지만 또 그런 비움인 거죠, 뭐. 그러니까 비움으로 어떻게 보면 그 건축이 완전해지는 거. 그렇죠,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 광장과 숲과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그 체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풍부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비움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움은 새로운 창출이네요. 창의적인 맞습니다. 공간이네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집의 가치, 부동산적인 가치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심지어는 우정현 선생님의 지금 전공이신 환경 심리, 환경하고도 연관이 되고 학생들, 아동들의 뭐랄까요, 발달, 성장 심리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선생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대도시에 밀집된 주거 공간이 있고 자동차로 막 혼재된 공간에 집값이 비싸겠어요. 아니면 아침에 커튼을 열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움직이는 숲의 풍경이 있고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같은 도시, 같은 제주의 원도심이라 그러면
저 같으면 후자인, 예, 바람에 움직이는 숲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그래도 그 너머 고층의 빌딩이 보이는 약간 현대화 이 자연이 조화되는 걸 원하겠죠. 집값도 비싸고. 그런 거 보면은 심리적인 여유로움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거와 연계돼서 교수님 말씀 속에서 그 주거 공간의 여유로움을 제가 지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유롭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네요. 이뤄낼 수 예, 있는 건데 맞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비워내야 할 텐데 어떻게 비워내면 좋을까요? 저는 계속 현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에 너가. 그래서 정리를 할 때 계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예로 들면 우리가 아빠 옷이 거의 대부분 안방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이제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방에 이제 애기랑 엄마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아빠가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하면 다 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근무복을 아예 다른 공간으로 빼버려요. 그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 패턴도 중요한 것 같고 정리수납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1년 동안 안 썼으면 버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앞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나한테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준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내 기분이 바닥을 칠 때나 너무 좋을 때는 버리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기분이 너무 좋을 땐 막 버려도 내가 살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뇌의 바구니, 고민의 바구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규칙 하나가 있는데 이 바구니를 넘어가면 안 돼요. 뚜껑이 닫혀야 돼. 만약에 뚜껑이 아니, 그 안에 넣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 스스로 버릴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거. 거구나. 예. 그 대신 그 아이는 그 한두 달마다 끊임없이 고민의 바구니에서 임시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안 할까. 그러고 나면 좀 나중에는 나한테 지금 필요한 물건이 어떤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넣었다가도 나중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필요 없겠군 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또 방법이 있네요. 예. 마음이 복잡할 때 일단 갈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쇼핑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이게 일시적으로 기분이 전환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비워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순간적인 비움은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갈등이 일으킬 때는 그 갈등이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으키는 패턴이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요소에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주 반복되면 그런 거는 좀 조언을 얻거나 아니면 상담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럴 때마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조력을 구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겼을 때 그 비움이 진짜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머리를 자르거나 이런 것은 도움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다. 경미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심리적 부분을 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비우는 방법은 사실은 생각을 자꾸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저 복도 저쪽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와 걸어오는데요.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인사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스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스치고 지나간 것뿐인데 내 마음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 쟤 나한테 삐졌나? 쟤 요번에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토라졌나? 생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담으면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냥 지나갔으면 제가 지나갔구나. 이상하다. 퀘션은 좀 있겠지만 거기다가 따라오는 자기 생각을 막 넣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곧 비움이고 이러한
비움이 매 순간 계속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거에서 계속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비우는 과정이고 비어있는 상태다, 여유를 가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혼자서 왜곡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거에서는 한참 우리가 그런 걸 감소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채워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장성을 해서 두 분이 다 이게 자녀가 둘인데 이제 육지로 다 가셨어요. 자녀분들이 있었을 때는 4인 가구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제 다 커서 육지 가고 직장 때문에 다 이제 집을 떠나게 되니까 방은 분명히 3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방을 하나만 쓰고 있고 거실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혹시 이제까지 살면서 혼자만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방은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형제가 다 많아가지고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차라리 지금 의미 없는 물건들을 빼서 하나를 자녀 방으로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내려와서 쉴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방 하나에 어머님의 공간, 그러니까 라디오를 갖다 두시거나 TV를 갖다 두시거나 자기 이제 취미하는 그 뜨개질실이거나 뭐 재봉틀이거나 이거를 갖고 와서 아버님하고 좀 별개의 공간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을 때 되게 망설이셨어요. 되게 망설이셨다가 결국은 하셨는데 나중에 따님이 전화 오셨거든요. 엄마가 세상에서 지금 제일 행복해하고 있다고. 엄마가 자기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부딪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빠랑 줄어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기가 자기의 그 시간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다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편해지고 우리 아까 공간 얘기도 했었는데 공간적으로도 편해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가변성, 공간이 가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두 분이 살 때, 혼자 살 때, 결혼했을 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살면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저는 완화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리정돈을 하거나 정리정돈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어떤 게 심리적인 게 먼저다, 물리적인 환경이 먼저다라고 따지기 이전에 그런 두 가지의 공간은 정리를 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나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인간에게 인간 심리적인 여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씀드린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적인 삶. 미니멀리즘. 우리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은 굉장히 그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그냥 유지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불필요한 장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미니멀리즘한 삶도 불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두지 않고 건축 자체로서만 이대로 이렇게 공간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건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친환경 또 뭐랄까요? 쓸데없는 이 제품을 많이 사서 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패턴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채워지게 될 텐데 이걸 잘 채우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채울 수가 있을까요? 잘 채운다는 건 사실은 잘 비어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한다. 얼마나 그런 게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 일시적으로 가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다 해서 마음이 제자리에 다시 그 순간은 편안하지만 위안을 주지만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활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도 생활하지만 내 마음을 청소하고 가꾸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매 순간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과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우리 영원한 게 있습니까? 계속 생각이 계속 흐르고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흐르는 가운데서도 나의 건강한 심리적인 여유 공간으로 갖기 위해서는 매 순간 알아차리는 성찰 같은 통찰 같은 이런 수행이 계속 생활 속에서 생활화돼야 된다. 우리가 쉼이라는 거, 쉰다라는 거 있죠.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게 누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기가 쉽상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누워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그 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나면 엄청나게 피곤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비움을 가진다는 것은 정신적인 수다를 중단하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보고 하면서 쉬어봐도 그거는 정신적인 수다를 중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는 거는 오로지 정신적인 고요함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호흡에 집중해 보는 거,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따라가는 그 행동만 하는 그 순간, 그게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가 있는 여유를 갖는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생활화는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요즘 대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접촉, 공유. 저는 그 두 가지가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접촉이라 하면 코로나 이후 때 더 심해졌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거든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에서도 사회성의 관계성도 많이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 제주도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되고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지역을 단위로 하든 마을을 단위로 하든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 이제 저는 대표적인 게 회의실도 그렇고 마을 문고, 도서관, 작은 규모의 뭐 이런 카페 같은 공간에서도 이야기해야 되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공간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전문가이신 두 분처럼 그런 어떤 굉장히 소프트한 이야기들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접하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들이 정착이 되고 사회 환경이 돼야 되면 그게 지금 도정에서 하고 있는 15분 도시가 저는 꿈꿔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었던 낯선 비대면 사회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한 해였는데요. 남은 2023년은 힘들었던 지난 날은 버리고 우리가 희망으로 채워질 새해 날에 대한 기대를 채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